그 돌발성 난청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거를 제일 먼저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돌발성 난청의 치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이내에 시작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2주 이내에 이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나 혹은 이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약으로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혈관 주사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해서 이제 고막 안쪽에 주사로 스테로이드를 이제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를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난청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고압산소 치료든 스테로이드 치료든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치료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치료하면은 조금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좀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로 인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저질환이 없고 연령이 좀 젊으신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혈압이 오른다거나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좀 안면 홍조, 그러니까 얼굴이 좀 빨개지는 증상, 좀 붓는다든지 또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악화시킨다든지 이제 이러한 부작용들이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중간에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께 잘 설명을 드리고 좀 정밀하게 잘 보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치료 말고 다른 치료 같은 것들도 있나요? 네. 보통은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이긴 하지만 이제 보조적인 치료로 항바이러스제라든지 혈관 확장제, 혈액순환 개선제, 뭐 비타민제 이제 이런 약들을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사실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보조적인 치료로 시행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치료는 이제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모두가 다 귀가 안 들린다고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기준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부터 80데시벨 이상의 이제 난청에서 그러니까 초기 청력이 8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이제 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난청이 심한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는 경우보다는 처음에 아주 심한 난청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치료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2019년도 그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초기에 2주 이내에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로 되어 있고요. 고압산소 치료도 2주 이내에 이제 초기에 같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시기를 놓쳤다.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 2주가 지난 이후라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고압산소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정도 하나요? 네, 보통 10회에서 20회 정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회를 보통 저희 먼저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요. 10회를 이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청력 검사와 또 이제 이게 간혹 뭐 흔하진 않지만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청력 검사를 해서 청력 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환자분이 불편감이나 아니면 부작용 같은 거는 없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보통 20회 정도까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부작용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고압산소 치료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그 압력 변화, 이제 기압 변화에 따른 동반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귀에 그 통증을 좀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삼출성 중이염 마치 이제 고막 안에 삼출액이 차는 경우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에 고막 천공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그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처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 증상이나 아니면 이제 고막 상태, 청력 개선 정도 이런 것을 잘 면밀하게 검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비교적 안전한 치료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제 산소 독성이나 아니면 이제 안과적인 합병증 뭐 이런 것들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공포증이 있는 경우에 좀 그 받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고 또 기흉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치료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귀를 뭐 수술 받으셨던 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흉부나 귀에 뭐 수술 받으셨던 적이 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종합병원에서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과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 응급 그렇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네.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적절하게 이제 대처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죠? 네. 네. 그렇죠.